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내용을 들고 청취자 여러분 곁으로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재미있고 유용한 영어 학습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좋은 사이트가 많아서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이트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좋은 사이트나 좋은 미디어 컨텐츠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선생님도 사이트나 유튜브에 자료 많이 찾아보시죠? 어떤 기준으로 찾아보시나요? 아무래도 저도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취미나 흥미를 위해 찾는 자료보다는 아이들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찾을 때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선 저에게는 정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범람하는 자료 중에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자료를 확인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아이들의 나이대에 맞는 어휘와 이미지로 되어 있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영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질이잖아요. 특히 학습 컨텐츠라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영어 컨텐츠의 경우에는 컨텐츠에 사용된 영어가 정확하고 올바른 영어인지도 중요하죠. 아이들이 정확한 언어로 작성된 올바른 콘텐츠를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용은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가치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요즘에는 가짜뉴스도 많고 해서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금세 배우기 때문에 인종, 사회, 세계관, 역사 등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을 배우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내용이라는 것은 글자로 쓰여진 내용뿐 아니라 그림이나 이미지도 무척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남아메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논문으로 쓰고 싶어 했던 주제가 자기 나라 교과서에서 그려진 사람들의 이미지 분석이었어요. 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나라 교과서에서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로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 백인들이고 그냥 주변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들은 유색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이데올로기를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얘기라서 그 나라도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계속 접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인종에 대해 어떤 편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과서도 제가 교과서로 공부하던 시절과는 달리 성별, 인종, 종교 이런 다양한 면에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파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정규 교과서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세심하게 생각하고 사이트를 고르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는걸요? 네, 그렇죠.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공신력 있는 출판사나 기관에서 만든 사이트나 컨텐츠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곳들은 그래도 확실하겠군요. 지난 며칠 동안 소개해 주신 PBS 키즈, 그다음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이런 데서 만든 콘텐츠면 일단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물론 그들 사이트라고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정보나 언어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출판사들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세요. 유명한 출판사나 국가산하기관 또 유명 대학에서 제공한 콘텐츠라면 신뢰성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오디오북을 볼 때 아이들이 어떤 걸 클릭하면 사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단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인터랙션이나 페이지 내의 움직임이 너무 과도해서 실제 배워야 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작은 움직임이나 이미지에만 너무 지나치게 주의가 쏠리게 된다면 좋은 콘텐츠라고 할 수 없어요. 인터랙티브 활동도 도움이 될 때가 있으나 그냥 조용하게 읽어주는 별 움직임이 없는 비디오북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동감입니다. 그런 비디오북은 책으로 연결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움직임이 많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미디어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책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미디어에 비해서 정적인 책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브릿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아이들에게 미디어나 인터넷 없이 학습을 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 자료도 정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특히 영어 학습에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책은 또 책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고, 특히 딥 러닝이나 딥 리딩 같은 것을 하려면 독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또 좋은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